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밤 11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까지 뒤척이셨나요?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 또 눈이 떠서 그 뒤로는 한숨도 못 주무셨나요? 그리고 낮에는 온종일 졸리고 머리가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20년 동안 고생한 불면증이 2주 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잠 못 자고 고생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면증이 단순히 잠 못 자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면증을 방치하는 건 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체념하십니다. 잠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병원도 안 가시고 해결 방법도 안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70세든 80세든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라토닌이란 게 대체 뭘까요? 멜라토닌은 우리 뇌 깊숙한 곳, 정확히는 송과체라는 작은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송과체는 쌀알보다 작은 콩알만 한 크기인데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 전체의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쉽게 말하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입니다. 밤이 되면 이 스위치가 켜지면서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온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정말 신기한 게 빛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낮에 밝은 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낮이구나, 깨어 있어야지 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송과체가 이제 어두워졌으니 멜라토닌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작동을 시작합니다. 보통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낮에 만들어진 다른 호르몬이 밤에 변신해서 멜라토닌이 되는 겁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낮에 햇빛을 쬐면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햇볕은 멜라토닌의 연료입니다. 연료를 안 넣으면 차가 안 가듯이 햇볕을 안 쬐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은 멜라토닌의 브레이크입니다. 밤에 밝은 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파란색 빛은 멜라토닌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그래서 밤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면 절대 잠이 안 옵니다. 뇌가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 줄어들까요? 20대 청년은 밤만 되면 멜라토닌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잘 잡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멜라토닌 분비가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40대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20에서 3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70대, 80대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송과체 자체가 늙습니다. 송과체도 우리 몸의 다른 장기처럼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멜라토닌을 만드는 공장이 낡아지는 거죠. 둘째, 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햇빛을 조금만 봐도 세로토닌이 확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햇빛을 봐도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셋째, 눈의 수정체가 노랗게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백내장 같은 문제로 흐려지는데 이렇게 되면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가 빛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생체 시계가 망가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멜라토닌 감소가 단순히 잠 못 자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백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게 하는 건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멜라토닌을 그냥 수면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을 지키는 최강의 보디가드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은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의 항산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비타민C보다 2배 강하고 비타민 E보다 5배 강합니다. 밤에 자는 동안 멜라토닌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해줍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세포가 손상됩니다. 두 번째, 멜라토닌은 인슐린을 도와줍니다. 인슐린이 뭐죠? 혈당의 문지기였죠. 멜라토닌은 이 인슐린이 일을 잘하도록 도와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멜라토닌이 충분한 사람은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은 혈당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당뇨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혈당이 요동치는 겁니다. 세 번째, 멜라토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NK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밤입니다. 잠자는 동안입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있어야 이 NK세포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NK세포가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간 근무를 오래 하는 사람들, 즉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번째, 멜라토닌은 뇌를 보호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멜라토닌은 뇌신경세포가 죽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이 단백질이 바로 알츠하이머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없으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뇌에 쓰레기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치매가 오는 거죠. 다섯 번째, 멜라토닌은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시는데 그게 다 멜라토닌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고 이런 증상이 다 멜라토닌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멜라토닌은 야간 식욕을 억제합니다. 밤에 배고픈 적 있으신가요? 잠이 안 와서 냉장고를 열고 뭔가 먹고 싶은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다 멜라토닌 부족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하면 밤에는 배가 안 고픕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밤에 야식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늘고 혈당이 올라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밤 11시에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눈만 뜨고 천장만 쳐다봅니다. 양세기, 명상 다 해봤는데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겨우 잠들어도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한숨도 못 잡니다. 이걸 새벽 각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멜라토닌 부족 증상입니다. 세 번째, 낮에 졸립니다. 특히 오후 2시, 3시쯤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조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바로 생체 시계가 망가진 증거입니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아침에는 우울하고 점심에는 괜찮고 저녁에는 또 불안하고 이렇게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다섯 번째, 혈당이 출렁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고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당뇨약을 먹는데도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여섯 번째, 체중이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배둘레가 계속 커집니다. 먹는 건 똑같은데 살만 찝니다. 이게 다 멜라토닌 부족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자꾸 아픕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살도 자주 나고 면역력이 떨어진 게 느껴집니다. 여덟 번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방금 한 말을 까먹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치매 걸린 거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미래가 걱정되고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열 번째, 소화가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고 입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 3개 이상이면 멜라토닌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5개 이상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멜라토닌을 되살리면 해결됩니다. 약 없이 돈 안 들이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루 중 어떤 순간에 멜라토닌이 망가질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아침에 햇볕을 안 쬐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도 안 열고 집 안에만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침 햇볕을 봐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밤에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아침 햇볕은 멜라토닌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실수, 낮에 활동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봅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생체 시계가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낮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네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세 번째 실수, 낮잠을 너무 많이 잡니다. 오후에 2시간씩 낮잠을 주무십니다. 이러면 밤에 절대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하셔야 합니다. 30분 넘어가면 깊은 잠에 빠지는데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네 번째 실수, 저녁에 밝은 조명 아래 있습니다. 특히 LED 조명은 멜라토닌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조명을 좀 어둡게 하셔야 합니다. 형광등을 켜고 환하게 해놓으면 뇌가 아직 낮이네 하고 착각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밤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하시면 절대 잠 못 잡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연구를 보면 밤에 스마트폰을 30분만 봐도 멜라토닌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실수, 저녁에 커피나 녹차를 드십니다. 카페인은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저녁에 커피 마셔도 잘 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착각입니다. 잠은 들지만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실수, 잠자리가 불규칙합니다. 어제는 밤 11시에 자고 오늘은 새벽 1시에 자고 내일은 밤 9시에 자고 이렇게 제멋대로 주무십니다. 이러면 생체 시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멜라토닌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멜라토닌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쬐세요.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최소 20분, 가능하면 30분 동안 햇볕을 쬐셔야 합니다. 이때 선글라스를 끼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햇빛이 들어와야 뇌가 인식합니다. 물론 태양을 직접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햇빛이 있는 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시간대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햇볕이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밖에 나가기 힘드시면 베란다나 창가에라도 앉아 계세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유리창이 자외선을 막아버리거든요. 아침 햇볕은 멜라토닌의 연료입니다. 이걸 안 하면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세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걸으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트 가기, 산책하기, 집안일 하기 뭐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생체 시계가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야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옵니다. 세 번째,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하세요. 정 졸리면 오후 시 이전에 15분에서 20분만 주무세요. 30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눕지 마세요. 저녁에 졸려도 참으세요. 그래야 밤에 제대로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조명을 낮추세요. 형광등을 끄고 간접 조명을 켜세요. 스탠드 불이나 작은 전등만 켜세요. 집안을 좀 어둡게 만드세요. 그래야 뇌가 이제 밤이구나, 멜라토닌을 만들어야지 하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만약 꼭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면 야간 모드로 설정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세요. 그래도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침실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커튼을 두껍게 해서 바깥 불빛이 안 들어오게 하세요. 시계의 LED 불빛, 가전제품의 대기 불빛 다 가리세요. 우리 눈꺼풀은 생각보다 얇아서 불빛이 조금만 있어도 뇌가 감지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못 잡니다. 일곱 번째, 카페인을 조심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는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드세요. 초콜릿이나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덟 번째,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평일에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난다면 주말에도 똑같이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아홉 번째,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졸음이 옵니다. 멜라토닌도 잘 분비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시키니까 미지근하게 하세요. 열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잠자기 30분 전에 침대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510분만 해도 긴장이 풀립니다. 멜라토닌도 더 잘 나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최숙자님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수면제를 드셨고 그래도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피곤하고 우울했습니다. 자식들이 말 걸어도 짜증만 나고 밥맛도 없고 살기가 싫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멜라토닌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약만 드셔서는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루틴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30분 햇볕 쬐기. 둘째, 오전에 30분 이상 산책하기. 셋째, 낮잠 절대 금지. 졸려도 참기. 넷째, 저녁 8시 이후 조명 낮추고 텔레비전 끄기. 다섯째, 밤 10시 30분에 침대에 누워서 가벼운 스트레칭 후 11시에 잠들기. 여섯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기.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낮에 졸려 죽겠는데 낮잠도 못 자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참아야 하고 밤에는 그래도 잠이 안 와서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2주째가 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 11시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3주째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낮에 기분도 좋고 활력도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수면제 먹고도 잠 못 잤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할머니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시고 손주들도 돌봐주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2주 안에 변화가 느껴집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멜라토닌 약 먹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세요. 보충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 보충제를 드시려면 저용량부터 시작하세요. 0.3mg에서 1m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파는 멜라토닌 보충제는 대부분 3mg, 5mg, 심지어 10mg까지 있는데 이건 너무 많습니다. 고용량을 먹으면 오히려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몽롱합니다. 그리고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걸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보충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 습관이 80%, 보충제는 20%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멜라토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잠 잘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 치매, 암, 우울증, 면역력, 이 모든 게 멜라토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지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햇볕부터 시작하세요. 2주만 참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멜라토닌과 함께 작동하는 또 다른 핵심 호르몬, 바로 성장 호르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근육이 빠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밤에 자면서 근육을 만드는 비밀, 이걸 모르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